여권에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재난지원금 같은 코로나 지원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또 정세균 총리가 벌이는 미묘한 신경전이 차기 대선과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첫 언급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5명 이상 집합 금지, 9시 이후에 식당 영업 금지 이런 규정 하에서는 떨어져 있는 부모님 한 번 뵙기도 또 동료들과 밥 한 끼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겠습니다. 여권 차기 주자들이 일제히 돈 풀어야 한다면서 곳간지기 기획재정부를 걸고 넘어진 이유입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각자 다른 성격도 반영이 됐습니다. 선공을 치고 나간 건 선명성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이 지사 더 풀자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표를 얻는 길입니다. 명확한 입장, 원칙과 가치, 물러서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기대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어디다 고개 숙이고 부드럽게 막 나가가지고 그럼 저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네, 초지일관 이 지사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소극적이라면서 전 세계가 확장 재정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자고 소비 지원을 반대한다라고 한 겁니다. 기재부를 치고 나선 건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라면서 관련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재정 확보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에 정세균 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라면서 버럭했었죠.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직접 반박글도 썼습니다. 늘 웃는 스마일맨에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는 감성 정치인으로 변신한 정세균 총리, 버럭 리더십까지 그야말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루피와 세균맨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정치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손실보상법은 당정 협의를 일부 거친 상태입니다. 이미 몇 가지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죠. 이낙연 대표는 오늘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확장 재정엔 찬성한다면서도 두 사람의 기재부 때리기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지난 주말 한 TV 토론에서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부처 간 대화로 하지 같은 정부 안에서 언론 앞에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좋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독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선명하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해온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까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국회가 주도해서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정감이 무기인 이 대표,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려우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는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보면 지름길을 찾으려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고요. 비교적 직진해 온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사람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의 문제죠.
기획재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감기 몸살을 이유로 들었는데 뒷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이틀 전 이미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상 액수와 범위는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왜냐하면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시는 분이지 네. 몸살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피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이런 식의 우회하실 분은 도리 아닙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도 선명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거죠.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코로나 3법은 돈 풀기 3법이라면서 오는 4월 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관건, 금권 선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 선거 3법, 증세 3법, 또 우리 아이들에게 멍해를 씌우는 폐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도화된 피해 보상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여권 내의 혼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으로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기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으시고 재정의 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단안을 내려주시기를 갖다가 권고합니다. 네, 어느 쪽이든 당장 2월 임시국회 처리와 3, 4월 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당과는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권 주자들 3인 3색 지원금 신경전, 손실보상법 2월 처리 추진.